자,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걱정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2021년 마감 때 2 빌리언 월드 오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융 섹터의 대장주 JP모르겐, 반도체에서 시총이 제일 큰 타이완 세미컨덕터,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시총이 제일 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실적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테크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파망 주식과 테슬라랑 엔비디아까지 포함해서 지금 실적 발표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넷플릭스는 이번 주 화요일에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은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은요 다음 주 목요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5주 뒤에 있어요. 좀 늦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8월 14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트렌드에 있는 상태잖아요. 이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날 찬스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예상보다 좋으면은 당연히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들이 무슨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 기업, 넷플릭스랑 테슬라의 포커스를 둘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기업들도 커버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넷플릭스부터 커버해 드릴 텐데요. 넷플릭스는 52주 최고점 가격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700불에서 189불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4PE로 봤을 때 16, 거의 이제 가치주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난번에 리포트한 실적 발표가 거의 최악 중 하나였죠. 처음으로 넷플릭스가 이제 10년 만에 구독자가 20만 명이나 줄었고요. 그때 이제 전쟁 때문에 줄은 게 있다고 블레임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EPS로 봤을 때는 예상보다는 훨씬 좋게 나왔어요. 이제 문제는 2.7 밀리언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구독자가 줄어들었고,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70만 명을 잃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만 없었으면 50만 명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이죠. 근데 50만 명이 증가했어도 예상보다는 훨씬 안 좋게 나온 거죠.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이번 쿼터에 2 빌리언 서브스크라이버 로스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읽어보시면 지금 성장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이미 엄청나게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서브스크라이버 그로트를 봤을 때요, 보시다시피 계속 올라갔어요. 이번 쿼터에 약간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음 쿼터에 많이 내려갈 거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이 서브스크라이버 그로트가 스테이블 해주던지 약간 다시 올라갈 때 주가가 저는 크게 반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시간 써서 정리한 자료를 하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넷플릭스 쿼터당 EPS, 매출, 그리고 전년 대비 성장률 숫자까지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넷플릭스 지금 매출 성장률도 둔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성장률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번 쿼터랑 다음 쿼터에도 어느 정도 매출 성장률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넷플릭스는 구독 가격을 지금 올린 상태이죠. 그래서 같은 구독자 숫자가 유지되더라도 지금 매출 성장률이 10%는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EPS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면 넷플릭스는 전에는 왔다 갔다 한 경우는 있었지만 큰 EPS 성장률을 몇 번 예상하는 쿼터가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 3쿼터 보시면 마이너스 6%, 이번 쿼터엔 0%, 그리고 다음 쿼터에는 마이너스 13%를 예상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좋게 보시면요, 예상치가 지금 워낙 낮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조금만 좋게 나와도 이 주식에 대한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예상보다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이번 실적 때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엔비디아도 2019년에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어요. 보시면 다른 연도는 다 성장률이 꾸준히 있었는데 2019년에만 유난히 주가가 내려가면서 실적 발표도 안 좋았었죠. 그때가 이때였는데요. 엔비디아도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한번 주가가 심하게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이때 거의 60%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뚫고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죠. 여러분들이 만약 고점에 주식을 사셨으면 거의 2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여기 사셨으면 여기를 돌파했을 때 또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갔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 오히려 주식을 추가 매수하셨으면 장기적으로 이 저점에서 최근 코로나 고점 때까지 무려 3년 만에 거의 10배가 된 주식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넷플릭스도 지금 이런 기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안 좋은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물론 넷플릭스가 엔비디아 같이 다시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꼭 말씀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위기가 기회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때 안 좋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숫자가 그만큼 낮았기 때문에 또 좋은 성장률을 보이기도 쉬운 거고요. 자, 이제 넷플릭스는 몇몇 뉴스만 보여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최근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지금 300명의 엠플로이를 레이오프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넷플릭스는 단기적으로는 슬로우 다운에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호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가 있는 서브스크립션 플랜에 마이크로소프트랑 파트너십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이거는 포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대한 플랜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게 구독자 숫자를 다시 늘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플랜에 대해서도 많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도 한번 봐볼 텐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랑 다르게 지난번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레코드 레비뉴도 있었고 레코드 마진도 있었고, 그리고 EPS랑 레비뉴도 봤을 때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가 가격이 1100불까지 거의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거기서 주가가 한 34% 정도 떨어진 상태이고, 지금 차트 패턴으로 볼 때 지지선은 약간 올라가는 상태인데 저항선은 상승 삼각형 패턴에 지금 있는 상태라서 저는 여기서 주가의 흐름이 단기적으로 판가름 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걱정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2021년 마감 때 2 빌리언 월드 오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1.5 빌리언을 매수를 했고 토탈 2빌리언이 있다는 뜻인 거죠. 자, 이거는 작년에 있던 기사인데요. 보시면 비트코인 트레이딩 하면서 자동차 판매한 것보다 돈을 더 벌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이게 작년 4월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2월 15일 얼마 안 됐죠? 근데 테슬라가 비트코인 인베스먼트 때문에 지금 500밀리언이라는 손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때문에 이번에 22일 동안 테슬라 팩토리 셧다운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또 언제 셧다운 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 실적이 아니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차량 프로덕션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악재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최근에 두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일단 중국에서 최고의 수의 차량 판매가 있었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이게 6월 데이터예요. 6월 데이터로 봤을 때 78,900대가 팔렸다고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회사가 발표하기를 컨슈머 마켓이랑 스마트폰이랑 PC는 슬로우다운이 보이고 있지만 지금 데이터 센터랑 차량 쪽 비즈니스, 어로머리 비즈니스는 스테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아직 차량 관련 반도체 비즈니스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면 결국 아직까지는 자동차 디맨드가 저는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테슬라 실적과 예상 실적도 한번 봐볼 텐데요. 보시면 EPS랑 매출이랑 EPS 전년 대비 성장률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어마어마한 EPS 성장률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쿼터에는 지금 26%밖에 전년 대비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손해만 크지 않으면 이 정도 EPS와 이 정도 매출 성장률은 예상 숫자보다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쿼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쿼터에 어마어마한 68%의 EPS 성장률과 또 64%의 매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숫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많은 차량의 가격을 올린 상태인데, 만약 컨슈머 슬로우다운이 어느 정도 있고 실업률도 앞으로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요, 테슬라 같은 차를 어포드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번에 가이던스를 안 내리고 이런 높은 가이던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저는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지난번에 테슬라가 4월 20일에 실적 발표한 후 비트코인이 지금 정확히 한 50%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 후 지금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1년어치 예상하는 EPS와 1년어치 예상하는 매출도 한번 봐볼 텐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EPS 성장률 50%, 내년에는 27%를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 58%,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3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테슬라가 내년 성장률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올해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약간 하락했고 횡보했지만 만약 리세션이 크게 있지 않는 이상 저는 테슬라 같은 기업은 내년에 꾸준히 더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EPS 히스토리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4쿼터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 예상한 숫자보다 항상 액슈얼 숫자, 즉 리포트한 숫자가 더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투자할 때 트랙 레코드가 좋은 주식,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리포트하고 좋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이 저는 장기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는 그런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음 시간은 애플과 다른 빅테크의 기업도 커버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애플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이번 쿼터에 실적 발표를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EPS가 마이너스 12%, 매출도 겨우 1%밖에 올라갈 걸로 예상하지 않은데 이게 사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좋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최근에 TSM 여러분 실적 발표를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TSM,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애플의 제일 중요한 칩 서플라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이미 지금 66%의 EPS 성장률과 굉장히 좋은 35%의 매출 성장률을 리포트했기 때문에 애플도 마이너스 12%의 EPS 성장률보다 더 좋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더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